서울 강남의 초대형 백화점 아르페지오. 고급 브랜드만 입점한 이 백화점은 일반인들조차 기가 눌려버리는 위압감 있는 공간이었다. 오전 7시. 백화점 문도 열리기 전 로비 바닥을 닦는 한 노인. 키도 작고 허리도 굽은 볼품없는 허름한 점퍼 차림. 휴, 이놈의 허리는 왜 이리 쑤셔대는지. 노인은 허리를 두드리며 조용히 물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뾰족한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아줌마, 지금 몇 시인지 몰라요? 여기 매장 앞이라니까 바닥 접게 하지 말라고요. 비비드한 블라우스를 입은 백화점 2층 명품 매장 매니저 조미라였다. 그녀는 입술에 진한 루비색 립스틱을 바르고 고개를 까딱이며 내려다봤다. 노인은 얼른 바닥을 닦던 걸레를 치우고 몸을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젖지 않게 닦겠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비웃었다. 됐고요. 그런 말할 시간에 청소나 제대로 하시죠. 요즘 청소 용역도 아무나 쓰나 봐. 나 원참. 그렇게 고개 숙인 노인의 얼굴을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도 힐끔힐끔 쳐다봤다. 저 청소부 새로 들어온 사람인가 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다른 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던데? 속삭임 속에서도 노인은 묵묵히 청소만 했다. 누가 뭐라 해도 무표정한 얼굴로. 며칠 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회의가 열렸다. 전 직원 대상 비공식 서비스 태도 평가 기간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번 테스트는 상부에서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익명 테스터가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직원들의 태도, 언행, 정직성 전부 평가받게 됩니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익명 평가자? 대체 누구지? 전 직원이 긴장했다. 하지만 2층 명품관 조미라는 여전히 태도가 당당했다. 우리 매장은 문제 없겠죠. 청소부나 고객 구분도 못하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그 말에 옆자리 대리 서지훈이 작게 속삭였다. 근데 말야, 혹시 며칠 전 그 청소부 할머니? 우리한테 계속 인사하던 그분? 미라는 피식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우 설마. 그런 구질구질한 몰골을 하고 테스트를 할 리가 있냐? 그냥 연세 많은 청소부 아줌마겠지 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허름한 노인이 이 백화점의 설립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노인은 한 손엔 물걸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론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직원들의 태도,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곳의 정신이 많이 변했군. 사람보다 브랜드가 말보다 눈치가 앞서는구나.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을 향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직원 식당 구석 속닥이는 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야야, 너 어제 봤어? 뭘? 그 청소부 할머니 말이야. 지하 창고 들어가는 거. 지하 창고? 거긴 직원도 출입 제한인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리고 나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분 차에서 내렸어. 검은 세단에서. 순간 다들 얼어붙었다. 청소부가? 검은 고급 세단에서? 설마 진짜 테스터 아냐? 에이 무슨. 그런 사람이 직접 걸레질을 해? 그러게. 너무 현실성 없잖아. 하지만 점점 퍼져나가는 불안한 기류. 직원들 중 누군가는 이미 촉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또 조미라가 있었다. 뭐야, 그 노인 하나 때문에 왜 다들 쫄아 있어? 진짜 웃긴다니까. 그녀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매장은 절대 문제 없어. VIP 응대 매뉴얼부터 복장, 언행까지 완벽하다고. 그러나 그 완벽이라는 말에 한 직원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VIP만 완벽하게 대하는 거겠지. 그날 오후 매장 앞에 낯익은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그 청소부 할머니.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복장이 청소복이 아니었다. 회색 울 코트, 안에는 고급 실크 스카프. 그리고 낡은 운동화 대신 정갈한 단화. 저기요 어르신. 한 직원이 다가가 말을 붙였다.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조미라가 나타났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어르신 여기 청소부 아닙니까? 그리고는 직원에게 쏘아붙였다. 이분 여기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당장 안내해서 내려보내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직원 식당에서 점심 좀 먹고 싶어서요. 그러자 조미라는 코웃음을 쳤다. 여기 아무나 식당 이용 못해요. 정해진 직원만 출입증 있어야. 출입증이요? 할머니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명예회장이란 명패가 박힌 출입증. 조미라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주위 직원들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 회장님? 뭐야 진짜야? 아니 저분이. 할머니는 조용히 명패를 다시 넣으며 말했다. 식사하러 온 김에 내가 만든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보고 가려 했을 뿐이요. 그 말에 식당은 얼어붙었다. 숨막히는 정적. 조미라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다. 그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날도 미처 못 알아배워서.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못 알아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는 변명할 수 없겠지요. 그날 저녁 본사 회의실. 전 직원에게 내려온 공지사항. 내일부터 전 직원 고객 응대 테스트 결과 공개 예정.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직원은 몰래 백화점 홈페이지의 설립자 프로필을 검색했다. 그곳엔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성. 그리고 아래 적힌 이름. 윤정심 아르페지오 창립자. 명예회장.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청소부 할머니는 이 백화점을 만든 사람 그 자체였다. 윤정심. 올해로 78세. 한때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누구보다 뜨거웠던 여자였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한 인생.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그 물건 하나하나에 손님을 감동시키며 사람을 위한 백화점을 만들겠다는 꿈 하나로 달려온 세월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지금의 강남 초대형 프리미엄 백화점 아르페지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은퇴 후 단 한 번도 백화점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이젠 내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렇게 자리에 물러난 지 10년. 그녀의 뜻을 계승하겠다던 젊은 경영진은 돈, 실적, VIP만 외치는 괴물들로 변해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건 한 장의 고객 민원 메일이었다. 청소부가 인사해서 불쾌했다. 시식하는 노인 냄새난다. 중년 여성 점원이 손님보다 말을 먼저 걸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출입 막아주세요. 이곳은 품격을 지켜야 하잖아요. 품격? 정심은 메일을 읽고 말없이 모니터를 닫았다. 그리고 며칠 뒤 혼잣말을 뱉었다. 품격이란 게 그렇게 외모랑 지갑 두께에서 나오는 거였나?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준비했다. 익명 테스터가 아닌 직접 자신이 돌아가기로. 직원들과 고객 사이에 누가 진짜 사람을 보고 누가 껍데기만 쳐다보는지 직접 보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백화점이 되길 바랐지. 돈 있는 사람만 반기는 곳이 되라고 만든 게 아냐. 자신의 경호원도 보좌진도 모두 따돌린 채 그녀는 청소도구와 고무장갑을 손에 쥐었다. 누구도 몰라봤다. 단 한 명도.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더 구부리고 눈썹을 흐리게 그리고 허름한 양말에 찢어진 슬리퍼까지 신었다. 모든 건 평범한 할머니로 보이기 위함이었다. 첫날, 누군가는 그녀를 거슬린다며 쫓아냈고 누군가는 웃으면서도 뒤에선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 적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들이 내 손으로 뽑은 인재였다고. 이게 내가 만든 백화점의 현실이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빛은 점점 매서워졌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녀가 VIP 식당 앞에서 출입증을 꺼낸 그 순간 전 직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는 웃지 않았다. 그 어떤 미소도 그 어떤 자비도 없었다. 내가 왜 다시 이곳에 돌아왔는지 아나? 그녀의 목소리는 백화점 로비 전체를 울렸다. 여긴 내가 젊음을 바쳐 만든 곳이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그걸 꿈꾸며 내 전 재산을 쏟아부었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 눈에 사람은 없고 누구의 가방, 누구의 시계, 누구의 명품만 보이더군. 정적. 조미라는 벌벌 떨며 입을 열지 못했다. 그렇게 당당하던 입술은 마르고 갈라졌고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윤 회장은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내 딸 같았으면 내 손으로 뺨을 쳤을 거요. 하지만 당신은 내 직원이니까. 당신을 이곳에 두고 볼 순 없겠소. 그녀가 뒤돌자 백화점 보안팀장이 다가왔다. 윤 회장이 한마디만 건넸다. 명단 다 정리됐죠? 예, 회장님.
이틀 뒤 오전에 내부 조치 들어갑니다. 그날 밤 백화점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누군가는 자신이 잘린단 걸 직감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몇몇은 할머니, 그때 제가 불친절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몰래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보고 처음으로 웃었다. 늦지 않았소. 진심이라면 그걸로 됐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르페지오 백화점 7층 회의실. 직원 전원이 불려 올라갔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선 속삭임이 돌고 화장실 안에선 누군가 울고 있었고 몇몇 직원은 벌써 가방을 싸고 있었다. 오늘이야 오늘이 그날이래. 누가 잘리고 누가 남을지 명단이 정리돼서 직접 발표한대. 조미라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말도 안 돼. 그깟 청소부 하나한테 말실수 좀 했다고 내가 잘리겠어? 아니지, 그 사람 회장이었지.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여전히 오기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앞에 선 사람은 윤정심 회장.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직원 명단이 적힌 종이를 꺼냈다. 직접 손으로 쓴 이름들. 단단한 필체. 거짓 없는 분노의 흔적. 이 명단은 제가 백화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걸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테스트였지만 이건 더 이상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람을 무시하고 나이 들었다고 깔보고 청소부라고 짓밟던 자들.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는 눈을 질끈 감았고 누구는 손을 덜덜 떨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입에서 한 이름이 나왔다. 2층 명품 매장 조미라. 정적.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조미라는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요 회장님, 그게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손님이실 줄 몰랐다고요.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봤다는 게 문제라면 나는 이미 용서했을 거요. 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녀는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청소부는 말 걸지 말라고 했고 내가 앉아있던 벤치를 더럽다고 쓸어버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 청소부 따위가 눈을 마주쳐? 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날린 말이었소. 조미라는 무너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여기서 나가면 갈 데 없어요.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회장의 눈빛은 따뜻하지도 냉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그 말을 그날 내가 앉았던 벤치에 들렸으면 좋았겠구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대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오. 같은 시각. 다른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남자 직원 서지훈. 그는 회장의 눈과 딱 마주쳤다. 서지훈 씨. 그도 자신이 불리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났다. 네, 회장님. 그러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그날 나를 도왔소. 물걸레를 들고 허리를 못 펴던 내게 무릎 꿇고 대신 바닥을 닦아준 그 사람. 기억하오.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곳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 공식 공지가 올라왔다. 윤정심 회장 특별인사 지침. 불친절비인 간접 태도 명단자 전원 계약 해지. 평가 기준 통과자 근속 승진 기회 제공. 신규 윤리교육 필수 이수. 백화점 전체가 뒤집어졌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항상 떠들썩하던 직원 휴게실에도 커피 머신 소리도 수다도 없었다. 조미라를 포함한 5명의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고 있었다. 누군가는 비닐봉투에 책상을 털어넣었고 누군가는 고개 숙인 채 눈물만 훔쳤다. 그러다 결국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다. 진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하지만 누구도 그녀들을 붙잡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왜냐면 그들은 기회를 이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버렸으니까. 그들이 떠난 후 백화점 곳곳에는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진짜 나갔대. 와, 진짜 실명으로 다 짐 싸고 퇴사했어. 회장님 진짜 무서운 분이셔. 하지만 윤정심 회장은 무섭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고성을 지르지 않았고 협박도 위협도 없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받고 사람의 행동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날 오후 백화점 1층 로비 한가운데 이젤 하나가 세워졌다. 그 위엔 직접 쓴 손글씨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을 꿈꿨습니다. 젊었을 적 저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을 보고 마음을 봤습니다. 저는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곳은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되어 있더군요. 그걸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무너진 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백화점으로요. 윤정심 드림 마이너스. 그 편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직원들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사내 메신저에 모두 공유되었다. 심지어 일부 고객들은 백화점 앞에 줄을 서서 그 편지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 한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편지를 읽었다. 이런 곳은 꼭 살아남아야지. 사람 냄새 나는 백화점이라니 요즘 세상에 얼마나 귀해. 한편 지하 창고에선 윤 회장이 조용히 낡은 박스를 꺼내고 있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들. 젊은 시절 그녀가 직접 바닥을 닦고 직원들과 웃으며 도시락을 먹던 흑백 사진.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찾았다. 서지훈이었다. 회장님 잠깐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말해보시오. 지훈은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이 처음 꿈꾸셨던 백화점. 그걸 실현하려면 이제는 그 철학을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을 위한 공간 중 일부를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보호자 전용존으로 바꾼다든가 또 내부 승진보다도 진심이 검증된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윤 회장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바란 것도 그거였소. 진심이 시스템이 되는 백화점. 사람이 기준이 되는 백화점. 그날 저녁 서지훈은 직원들을 모아 한 가지 발표를 했다. 회장님 지시로 내일부터 백화점 내부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됩니다. 이제부터 매월 사람상이 수여됩니다. 직원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명품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팔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몇몇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는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그리고 그 밤 윤 회장은 조용히 회전문을 밀고 나가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가 만들고 싶었던 백화점으로 조금 돌아온 것 같구먼. 며칠 뒤 윤 회장은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엔 낡은 수첩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그 안에는 이름도 없는 수많은 직원들의 작은 행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문 앞에서 고객의 손을 잡아줬다. 혼자 앉은 노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매일 자발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내를 맡았다. 그녀는 그 수첩을 다 읽고 나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없이 수첩을 닫았다. 이제 그만 내려와야지. 이 백화점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을 곳이 아니구먼. 다음 날 백화점 9층 대강당. 전 직원이 또 한 번 소집됐다. 누구도 이날이 윤 회장의 공식 마지막 발표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아르페지오에서 손을 떼려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갑작스러운 은퇴 발표에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직접 후계자를 지명하려 합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다. 설마 또 재벌 2세? 누굴까? 전문 경영인? 하지만 윤 회장은 무대 아래에서 한 사람을 가리켰다. 서지훈 씨, 앞으로 나와주시오. 정적. 지훈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요? 그래요. 당신이 내가 바랐던 사람을 보는 사람이요. 모든 직원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성실하지만 늘 조용했던 지훈. 그가 회장의 후계자? 저는 아직 능력도 부족하고 자격도.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대는 사람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이요. 그게 이 자리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요. 그러나 그 순간 뒤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그 사람이 누군지 많은 직원들은 잘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한동안 백화점 어린이 라운지에서 자원봉사로 일하던 조용한 중년 여성이었다. 저는 이 백화점의 전 직원 박지은입니다.
조용했던 대강당에 또 한 번의 술렁임이 일었다. 회장님 예전에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년 전 이 백화점의 창립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지은 씨? 네. 그땐 가족 사정으로 퇴사했지만 항상 마음은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어 말했다. 저는 이곳이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지훈 씨와 함께 이걸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순간 정적 속에서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1명, 2명, 그러다 100여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좋아요. 두 분이 함께라면 진짜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기준인 백화점. 이젠 가능할지도. 윤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 믿고 물러날 수 있겠구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지금을 이끌고 한 사람은 과거의 정신을 기억하고 둘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 윤 회장은 혼자 백화점 루프탑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야 내 백화점이 진짜 완성되는 걸 본 것 같네. 한 달 후 아르페지오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객센터 옆에는 작은 친절 박스가 생겼고 매장마다 일일 칭찬 직원 사진이 걸려 있었다. VIP 라운지는 한 켠을 내어 노약자 쉼터로 바뀌었고 매달 수익의 1%는 소외계층 쇼핑 지원 프로젝트로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게 변한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직원들은 고객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인사했고 어서 오세요 대신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손님들도 그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엄마, 여기 직원 아저씨가 내 손잡고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줬어. 이 백화점 진짜 이상하다. 직원들이 계속 웃고 있어. 여기 좀 다르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입소문은 퍼졌고 SNS에선 사람이 따뜻한 백화점, 눈물 나는 친절, 청소부 회장님 이야기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다. 심지어 어떤 인플루언서는 아르페지오 백화점에서 겪은 감동 사연을 직접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항상 방해자가